첫 번째 가보죠. 이동건 카페 논란입니다. 자, 배우 이동건 씨가 제주도의 한 카페를 개업했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알려졌잖아요. 자, 그런데 오픈하자마자 뭐 이래저래 말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 이동건 씨가 최근에 제주 애월읍에 대규모 카페를 개업을 했는데요. 이전부터 방송에서 개업 준비를 하는 모습이 여러 번 담기기도 했었고, 배우 이상민 씨 등이 유명인들이 손님을 맞으면서 이게 개업 첫날부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뒤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 남성입니다. 자신의 SNS에 밤 11시까지 공사를 하면서 양해도 구하지 않아서 저와 반려견 모두 잠도 못 자고 고생했다고 하기도 했고요. 항의를 하기도 했지만 방송 촬영일을 맞춘다고 공사를 강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오픈 이후에도 이동건 카페 손님들이 주차할 자리가 없다면서 우리 가게 주차장까지 마음대로 썼다 이렇게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이동건 카페 덕분에 상권이 살아나서 매출이 오르지 않았냐 이런 반박도 있었지만 이 카페 사장은 매출보다 예의가 없는 게 더 싫다 이런 입장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방금 얘기했지만 상권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마냥 또 그러진 않았나 보네요. 맞습니다. 해당 카페 사장이 이어서 재미를 위해서 카페 이름을 바꿀까 고민한다는데 땡땡땡 카페로 바꾸고 싶다고 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동건 씨하고 옛날에 열애를 했던 걸그룹의 그 명칭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의 없음은 예의 없음으로 갚아주는 스타일이다.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저기 티아라라고 나와 있네. 아니 나와뿐네요. 네, 티아라 카페로. 자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제 이게 타당한지 좀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데 너무 좀 비난하는 거 한 개는 괜찮지만 뭐 카페 이름까지 뭐 한다는 거 조금 심하지 않느냐. 또 매출에 도움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상권이 활발해지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그 정도 하시는 게 뭐 불편한 것도 있겠죠.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밥 먹다가 퍽퍽입니다. 자, 식당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행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두 남성 밥 먹다가 삿대질을 하면서 뭔가 심각한 분위기. 식당 사장님도 아니 남의 식당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빨리 가. 술병을 치우죠. 자, 바로 그때 지금 집에 가. 빨리 가. 막 이러죠. 자, 바로 그때 주먹. 중심을 잃고 휘청이면서 우당탕탕. 자, 그런데 다시 일어나더니 더 세게 때립니다. 자, 상대가 막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발로 퍼. 자, 일방적으로 막고만 있는 저 남성 입에서 무언가를 툭 뱉어내기까지 하는데 이제 머리채를 잡고 흔듭니다. 자, 결국 보다 못한 사장님 달려와서 싸움을 말리는데 때마침 경찰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보는 제가 다 아픈데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네, 지난 5일 저녁에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제보자가 식사 도중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고 제보자가 6년 후배라고 합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선배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밥 한 번 먹자고 해서 만났대요. 그날 오전부터 만나서 막걸리를 총 8병을 마셨고 이 해당 가게는 2차로 방문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가해 남성은 식사를 하면서도 술에 취해서 폭언을 했다고 하고요. 가게 주인이 아까 보신 것처럼 막걸리 병을 가져가면서 그만하라고 제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성은 대화 도중에 일어나던 제보자 얼굴을 주먹과 발로 폭행을 했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요. 제보자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니 3개 그리고 옆쪽 치아 1개가 빠졌다고 하고요. 치료비와 임플란트 비용으로 약 35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 남성은 제보자에게 치료비를 주기는커녕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도 없고요. 다음 날 문자로 난 이제 너를 사람으로 안 본다 이런 폭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까 입에서 뱉어냈던 게 치아가 아니었나 싶은데 본인이 흠심 저렇게 패놓고 오히려 피해자를 사람으로 안 본다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까지 폭행을 휘둘렀을까 싶은데 제작진이 가게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또 그럴 만한 일이 없었다라고 사장님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 그냥 사이좋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먼저 이 지금 가해 남성이 형님인데 5만 5천 원을 선결제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 피해자가 왜 형님이 계산하냐 내가 계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문제는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다쳤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경찰에서 폭행하고 상해로 입건을 해서 구약식으로 벌금만 가해자가 500만 원을 내게 그렇게 결론을 냈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냥 벌금 내고 재판 안 받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피해자는 지금 사과를 받지도 못했고 치료비도 안 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얘기가 끝나버린 겁니다. 사실 이제 원래 수사기관이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수사기관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형벌을 내리는 건 맞는데 하지만 정식 재판을 치렀을 때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는 절차가 마련돼 있거든요. 근데 구약식으로 벌금만 내게 하면 이런 절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검찰에서 너무 피해자에게 소홀하게 이거를 처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반찬이 수상해. 자, 충격적인 먹거리 사진. 첫 번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뜨끈한 갈비탕 한 그릇 맛있게 냠냠 하던 중에 시선을 확 끄는 김치. 저 김치 한 조각. 네모나게 잘린 김치 조각에 부채꼴로 된 저것은 어라 치아 자국? 이 형사님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추적했던 그 촉에 비춰보면 이거 어떠신가요? 제가 아무리 요리 봐고 저리 봐도 치아 자국 같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제공된 반찬에 누군가 베어 먹은 듯한 김치조각이 발견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치아 자국이라고 선명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보자가 음식을 먹다가 항의하자 주인은 자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근데 절대 저렇게 나올 수는 없죠. 얘기해보면 우리 가게는 반찬 재활용을 절대 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크게 실수하고 있다가 오히려 막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라. 당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가게에서 나가라.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가위로 잘랐다기에는 너무 선명한 치아 자국이라는 황당함을 표시했습니다. 예. 자, 일단 뭐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친구가 아니라 강도. 야,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현재 8년지기 친구와 절연할 위기에 처한 20대 여성입니다. 대학 친구인데요. 최근 친구가 새 자동차를 장만하면서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 주말에 서울에서 놀기로 했는데 친구가 차를 운전해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초보 운전이고 서울은 길도 복잡하니까 말렸는데 친구는 걱정 말라고 하더니 운전해서 왔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조수석에서 봐주면서 좀 몇 번 위험한 순간들도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친구가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수리비가 몇백만 원 드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가 반반해서 100만 원만 달라 이러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너랑 놀려고 차를 끌고 나온 거니까 인간적으로 너한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다가 난 사고라면 모를까. 이 지하철역 근처에 데려다 주고 혼자 차를 타고 가다가 난 사고인데 어떻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오히려 제가 뻔뻔하다면서 실컷 내 차 타고 잘 놀아놓고 이제 와서 발 뺀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수리비를 줘야 되는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해접타임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초보 운전 친구입니다. 와, 대박. 진짜 완전 어이없음. 야, 백다혜 너 어쩌다 이렇게 됐니? 토요일 날 벚꽃 보러 가자고 했던 거 너야 너. 나 원래 그날 집에서 폭삭 사과수다 보려고 했단 말이야. 알아? 너 그날 꽃 타령만 안 했어도 그래서 약속만 그날 안 잡았어도 나 차 안 몰고 갔고 사고도 안 났고 그러니까 도의적 절반은 너한테 책임이 있어 동그라미. 자, 다음 사연자입니다. 와, 상희 너 진짜 신박하다 너.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의 논리가 나오니? 야, 내가 차 갖고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부득부득 네가 갖고 나왔지? 그치? 운전 자신 없다고 우리 집 잠실인데 나 홍대역에다 내려줬지? 그치? 그리고 마포쯤 가서 사고 났지? 그치? 근데 내가 돈을 왜 줘해? X입니다. 자, 일단 이 형사님부터요. 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친구를 위해서 제가 모든 돈을 보상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반을 내놔라. 저는 이 친구로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손절합니다. 마음에 우러나서 저는 다 해드립니다. 다 낼지언정 절반은 못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자, 이제 이게 사실은 법률 얘기는 아닌데요. 책임을 지려면 뭔가 인과성, 원인과 결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같이 타고 있었다. 그리고 타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진 않지만 뭐 술 먹으라고 방조를 했다든지 아니면 운전하는데 뭔가 방해를 시켰다든지 등등의 얘기가 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지금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벌써 헤어졌고요. 많이 떨어져 있고
혼자서 운행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인과성을 계속 확대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제조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아. 인과성이라는 거는 딱 그 단계,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본인, 운전자 본인만 책임을 져야 되고 네가 내라, 맡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지금 박 변호사가 얘기한 부분이 이제 법학교과서 첩위에 형사형법교과서에 나온 거거든요. 살인자의 어머니도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진짜 이상한 게요. 보험 가입 안 했을까요, 이 친구는? 아니 왜 사고가 났는데 갑자기 친구에게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지, 혹시 그 이른바 그 퍽치기 하는 그런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당황해서 지금 뭔가 헛소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면, 그게 아니라면 손질하세요. 자, 백사연 아나운서. 네, 저도 당연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고요. 오히려 같이 사연자가 타면서 여러 번 사고를 피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 본인 혼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났는데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댓글도 볼게요. 가족분들도 많이 어이없어 하셨고요. 러브러브님, 자기가 차 끌고 와서 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나요? 라고 하셨고요. 고망준님, 당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러브멜로디님도 핸드폰 고장났다고 하고 수리비 달라고 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